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발표를 위한 문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발표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 가장 멋지고 되게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 전달 기능으로서 애니메이션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 기능은 우리가 좀 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기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기능이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나타내기 효과인 애니메이션, 그리고 올라오기 애니메이션을 사진에 적용해 본다거나, 그리고 강조하기 애니메이션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밑줄 긋기 애니메이션을 텍스트에 적용해 보고, 그 다음에 끝내기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축소하고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워포인트란 무엇인지, 파워포인트의 애니메이션은 무엇인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워포인트 문서를 가지고 슬라이드 쇼를 할 때, 즉 여기서 슬라이드 쇼를 한다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것이고, 즉 파워포인트 문서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는 것이죠. 이 발표라는 것은 듣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 자체에 개체들이 많이 사용되죠. 화면에 보다시피 이거는 도형이라는 개체들이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이러한 개체들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작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애니메이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들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타내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강조하는 애니메이션, 끝내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이동 경로 애니메이션, 이 4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구분된 속에 몇십 개씩의 그러한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워포인트 탭을 이렇게 열면 우리가 크게는 여기와 바로 우리가 애니메이션 탭인데, 이 안에는 미리 보기 기능이 있죠. 요거는 클릭하면 적용된 애니메이션을 미리 보는 기능이고, 여기는 애니메이션 그룹은 애니메이션의 종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는 고급 애니메이션이라 그래서 애니메이션 창을 연다거나 또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추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타이밍이라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애니메이션을 지정하는 방법은 일관된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냐 하면 도형이라든가 사진 이미지라든가 또는 뭐 캐릭터 이미지라든가 실제로 어떤 개체를 슬라이드에다가 놓고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정할지를 봐서 우리가 클릭을 해서 적용을 시키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타이밍 그룹에서 몇 가지 지정을 해서 마무리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그 애니메이션이 지정된 그 파워포인트 문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마련해 봤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슬라이드 1번에 이렇게 개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개체들은 애니메이션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선 사진에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지정했죠. 올라오기가 적용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텍스트에다가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캐릭터 이미지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도형이 되어 있죠. 요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클릭을 하면 돌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사진이 위로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밑줄이 쳐지는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건 좀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인데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회전을 하면서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애니메이션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어떠한 개체인가를 우리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지정할 개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여기서 삽입해서 우리가 도형을 클릭해서 어떠한 도형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그 대상들이 바로 그 애니메이션을 지정할 개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원이 있습니다. 원 개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만약 지정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탭을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 목록이 나타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자세히 단추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요거는 그렇게 특이한 면이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쭉 이제 나타나기가 있는데 밝기 변화도 있고요. 날아오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기, 나누기, 닦아내기, 도형, 시계 방향, 실선. 나타내기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이 여기만 있지 않아요. 보시면은 추가 나타내기 효과를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굉장히 여러 개의 그 나타내기 효과들이 여기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나타내기 효과 안에서도 우리가 뭐 이렇게 기본 효과, 은은한 효과, 온화한 효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여기 지금 29개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사각형에다가 한다면 자, 여기서 추가 나타내기 효과를 해서 여기서 우리가 자, 밝기의 변화기, 확대 축소,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기본 확대 축소, 이렇게 돌기,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지정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애니메이션 그 개체를 선택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효과를 지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어떻게 시작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발표를 할 때 클릭하면 나타나게 할 건지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날 때 나타나게 할 건지 이걸 좀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흔히 쓰는 것은 아마 클릭할 때에 나타나게 하는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전 효과 다음에 나타나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효과 다음에 나타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재생이 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회전하기를 이렇게 지정을 했다면 이것을 재생 시간이 지금 1초죠, 기본이. 근데 이거를 2초라고 만약 이렇게 지정을 바꿔주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미리 보기를 하시면은 훨씬 아까보다도 더 천천히 회전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재생 시간이 얼마인지를 지정해 주는 게 되게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에 대해서 나타내기 효과 중에 하나인 올라오기를 지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진을 파워포인트에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진을 클릭해서 나타내기 중에서 여기서 올라오기라는 것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많이 쓰이고 되게 이렇게 차분하면서 괜찮은 효과라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올라오기를 하면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형식인데 우리가 요란하지 않는 그러한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것조차도 재생 시간을 한 뭐 2초 정도로 둔다 생각하시면 자, 2초 정도로 우리가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실 때 미리 보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천천히 나타나서 좀 차분하게 나타나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개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 효과를 지정하고 여기서 시작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전 시간 다음으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해서 이전 효과가 다른 효과가 나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쪽 슬라이드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할 때 1번 슬라이드 1페이지가 나왔다가 2번 슬라이드 넘어갈 때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는 것도 전환된 후에 그 다음에 이 효과가 애니메이션 효과가 작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떠한 효과를 지정했을 때는 미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미리 보기를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져요. 그리고 요 애니메이션 창에서는 우리가 세부적인 그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요 애니메이션 창이 있다라고 하는 점만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만약 안 보이신다라고 하시면 애니메이션 창을 클릭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 창에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점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삼각형 단추를 클릭하셔서 나중에 효과 옵션을 해서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기본 기능을 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울 내용이 강조하기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강조하기는 뭘까요? 강조하기는 말 그대로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할 개체를 먼저 만들라 그랬죠? 그 애니메이션을 할 개체는 도형도 있고 사진 이미도 있지만 이렇게 텍스트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일 경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는 여기다가 페이북 글꼴에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고딕을 했네요. 나는 고딕이 54포인트 정도 지정을 했고요. 근데 이러한 개체에다가 애니메이션 지정할 때 일단 개체를 선택하는 게 제일 먼저겠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탭에 가서 여기서 자세히를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강조가 나타나죠.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지금 밑줄 긋기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요거 말고도 우리가 추가하기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추가 강조하기 효과를 클릭해 보시면 이와 같이 나타나죠. 여기 보시면은 24개입니다. 세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강조하기도 여러 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글꼴 색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글꼴 색이 변한 거 보이시죠? 자, 선색도 있겠고 선색도 있겠고 채우기 이렇게 채우기를 하는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크고 작아지는 거, 투명하게 되는 거, 회전하는 거, 개체색, 글자 번쩍이기, 그 다음에 대비색, 여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지금 미리미리 조금씩 보여주고 있네요. 밑줄 긋기, 요거는 밑줄이 이렇게 쭉 거지는 거네요. 그 다음에 보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는 거, 이렇게 변하는 거, 색칠하기, 이렇게 색칠하는 거 좋죠. 저도 요 기능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둡게 만들기, 좀 어둡게 만드는 거고, 연하게 만들기, 이렇게 약간 살짝 변하는 거죠. 이렇게 흐리게 하기, 변색 확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것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색파동하기, 올록볼록하기, 이렇게 살짝살짝 흔들리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흔들기는 이렇게 살짝 흔들어주는 거죠. 자, 굵게 나타나기, 그 다음 깜빡하기, 물결, 뭐 이런 것도 있죠. 물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텍스트에 참 맞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간단한 걸로 우리가 밑줄 긋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밑줄이 싹 거지겠죠? 요 기능을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걸 클릭할 때 하는 걸로 일단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재생되는 게 0.5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빨라요. 한번 볼게요. 클릭하시면 너무 빨리 되죠. 뭐 이렇게 빨리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저는 이보다는 한 이게 2초 정도가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200 맨 두 번째 칸이 이제 초니까 2초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2초로 지정하면 이렇게 자 여기서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차분하게 나타나는 효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살짝 빈 칸이 있어서 여기에도 되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밑줄 긋기에 대해서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기 애니메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그 캐릭터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캐릭터를 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캐릭터는 아니고요. 자, 이런 캐릭터가 있을 때 애니메이션을 지정할 캐릭터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끝내기가 나타나지죠. 여기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자면 여기선 이거를 한번 지정해 볼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 끝내기 효과 이걸 클릭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 우리 요거 효과 보도록 할게요. 자, V자형은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죠. 뭔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끝내기 애니메이션 효과고요. 자, 그 다음에 계단 모양, 나누기, 날아가기, 내밀기, 다이아몬드형, 깎아내기, 바둑판 무늬, 블라인드, 사각형, 사라지기, 시작 방향, 실선 무늬, 십자가, 원형, 흩 뿌려지고 사라지기, 그 다음에 밝기 변화, 그 다음에 확대 축소, 축소, 회전, 이렇게 돌기, 아래로 느리기, 붕괴, 위로 올기, 축소되면서 회전, 자, 중심 회전, 하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여기다가 저는 축소하면서 회전을 이렇게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할 게 뭐죠? 그 다음에 할 것이 바로 어떻게 실행할 거냐, 클릭해서 할 거냐, 아니면 다음 어떤 이전 효과 다음에 바로 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클릭할 대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 시간도 1초가 저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초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사라져가는 식으로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의 개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씩의 그런 애니메이션을 기본적으로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만약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지정하면 애니메이션 창이 이렇게 추가가 돼 있죠. 여기에 개체가 여러 개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체가 여러 개라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우리가 사라지는 효과를 뭘 하나 줬다 그래서 보세요. 이것도 축소 확대 이런 식으로 해서 없어지게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창에 하나, 둘, 세 개가 뜨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까 했듯이 이전 효과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전 효과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전 효과 다음에, 그리고 이것도 한 2초 정도에서 걸쳐서 일어나게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목록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이 상태에서 우리 미리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타났다가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자동으로 클릭하지 않아 나타나죠. 세 번째 것도 저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클릭하시고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요거를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제거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서 요거를 제거할 수도 있죠. 실행 취소해서 다시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에서 이 순서를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단추가 있죠? 요걸 내리시면은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행 순서가 또 바뀌겠죠? 이렇게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여기서 먼저 됐고, 세 번째 실행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순서도 바꿀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용된 애니메이션 효과를 우리가 삭제하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끝내기 애니메이션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끝내기 애니메이션은 사라지는 효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장의 사진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같은 사이즈를 슬라이드에다 놓고 하나씩 사라지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맨 위에 게 없어지고 그 다음 게 보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또 이제 없어지고 또 그 다음 게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차례로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에 세 장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 사진들은 이와 같은 사진들인데, 이러한 사진들에 대해서 사라지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개의 그 사진 이미지 개체를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탭을 지정해서, 자, 여기서 자세히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추가 끝내기 효과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 안에서 어떤 걸 하냐 하면 저는 아래로 내리기를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보시고, 그러면 이거 세 개가 다 이게 효과가 지정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세 개가 다 선택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지정을 하셔도 되는데, 시작에서 클릭할 때로 지정을 하시고, 재생 시간도 여기서 1초가 아니라 1초 너무 빠르니까 2초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첫 번째 거 여기 애니메이션 창을 보면 여기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게 가운데 있고, 세 번째 게 세 번째 사진이 요 세 번째로 있습니다. 근데 클릭하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맨 위에서부터 요 순서대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게 먼저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요 사진 요것이 바로 맨 위에 있는 거겠죠. 요걸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이 순서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맨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여기 두 번째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일어날 거니까 두 번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미지가 요 효과가 두 번째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맨 뒷것이 맨 나중에 실행되면 되기 때문에 맨 뒤의 순서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클릭했을 때마다 이제 여기 하나씩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덮어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의 사진 이미지인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애니메이션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에서 현재 슬라이드부터 이제 이게 나타나게끔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할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와 같은 사진이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사진이 넘어가죠.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에 대한 설명을 막 하다가 만약 우리가 뭘 발표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수업을 진행하거나 이럴 때 이걸 막 설명을 하다가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다음 화면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 장의 사진을 이제 겹쳐둔 상태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슬라이드 안에서 이 사진 이미지가 동일한 크기일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동일한 크기일 때 이와 같이 해놓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 세 개의 사진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사진을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맨 처음에 실행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사진이 그 다음번 두 번째로 실행되도록 하고 그 다음 맨 뒤에 있는 화면이 맨 나중에 실행되도록 해야 되죠. 이거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활용해서 하는 어떤 기술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 기능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파워포인트 문서라고 하는 것은 발표나 토론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문서에 사용된 개체, 그 개체는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도형일 수도 있고 텍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체들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지정을 해서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것들이 바로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는 나타내기, 강조하기, 끝내기, 이동 경로 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만 배웠죠. 나타내기, 강조하기, 끝내기.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지정하는 순서는 항상 동일한데요. 먼저 애니메이션을 지정할 개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그룹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탭에 가서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자세히 단추를 클릭해서 효과 목록에서 우리가 적용할 효과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효과가 적용된 다음에는 타이밍 그룹에서 시작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시작할 건지 클릭하면 될 건지 이전 효과 전에 실행할 건지 아니면 후에 실행할 건지
이걸 지정하고 재생 시간은 어느 정도 할지를 지정을 하고 또는 실행을 지연할 시간은 어느 정도로 할지를 지정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그런 실행을 해봤습니다. 애니메이션 우리가 이 원리만 알면 굉장히 쉽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들어서 강의나 발표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절히 사용해서 좋은 문서를 만드시고 좋은 발표를 하시기를 기다리면서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